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소설 좋아하십니까? 요 근래 소설을 별로 소개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이니 민주주의냐는 거대 담론에 현혹된 까닭이라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상이 미친 것만 같아서 눈길이 바깥으로 향하는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소설집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미쳤다는 게 아니라 상처투성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지우는 지우개는 또 다른 사람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처로 상처를 치료해보자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소설 많이 못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독특한 소설, 좀 아픈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침대 없는 여자, 서성란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성란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이 제가 이렇게 헤드폰으로 듣는 목소리에 그 느낌이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8시에 하는, 6시부터 8시에 하는 예. CBS의 그 노을 속에 흐르는 팝송, 뱀이 향해.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버스 안에서. 네. 예. 그 뱀이 향 아나운서의 목소리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을 뺀. 배명 아나운서는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걸 딱 빼셨네. 목소리 좋으십니다.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설집 여러 편들이 실려 있는데 제가 이제 표제작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싸했어요. 느낌이. 제가 이런 상처를 가진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어느 누구든 어느 한 곳은 불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작가로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소설집에 10편의 단편이 실렸는데요. 예. 네, 사실 제가 소설을 이제 요번이 3번째 소설집이에요. 예. 근데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예. 그때까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교정지가 오면서 이제 비로소 제 소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교정을 한 3차례 정도 보는데요. 그때 보니까 내 소설의 인물들이 꽤 나이가 많구나. 그리고 인물들이 좀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나는 남자 화자를 좋아하는구나.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그걸 이제, 그때쯤 알게 됐어요. 내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는, 사실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제가 아마 그 소설을 다시 정독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정말 너무 조금, 힘들어서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교정 봤던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번 소설뿐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집 냈고 난 뒤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물들에 대해서 어둡다, 상처 많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조금 씁쓸해한 느낌이 드는 게 그럼 소설에 도대체 어떤 인물을 이야기를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왜 소설이 어둡다, 상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물며 제가 두 번째 소설집 파프리카를 낸 다음에 이제 모 방송국에 예, 예. 이렇게 취재에 오셔서 예.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에도 나가고 했는데 그 제 타이틀이 제 소설에 대한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예. 상처, 소외된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조금 싫었어요. 이렇게 상처, 소외 뭐 이렇게 하면 예, 예. 소설을 너무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서 독자들이 오히려 그 소설을 읽기를 조금 힘들어하지 더 않을까? 안 읽게 만들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싫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번에 이 소설을 예. 또 독자들이 그 소설 되게 어둡대더라. 예. 뭐 힘든 사람만 나온다더라. 이렇게 알려질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저는 또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편승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힘들다고 저 코미디를 보면 기분이 뭐 좋아지나요? 저는 별로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쉽게 안 섞이는 감정들이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은데 물론 코미디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감정은 쉽게 희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로. 예. 그 차라리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든지 그게 정 힘들면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는 게 제가 봐선 외래 벗어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 독자들 중에서는 밝은 소설. 예, 밝은 소설 뭔가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제 소설을 좀 너무 어둡다라는 그 평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시. 이제 날개에 실린 사진도 어딘가를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데 나무 밑에서 그죠? 예, 그건 인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샴푸 광고 모델 같으세요? 아니 그 2014년도에 인도에 그 레지던시를 갔다 갔었는데, 오셨죠? 예. 그때 그 벵갈루루에서 예. 그 레지던시 하우스에 아침에 예. 밥 먹고 나와가지고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누가 이 얼굴을 보고 세수도 안 한 얼굴이라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는데 예.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휴대전화기를 이렇게 들다가 그냥 내 하늘을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제 얼굴도 찍히고 이제 몇 장을 찍었죠. 네, 그래도 제 얼굴이 좀 많이 나온 부분 그 사진을 멋있어요. 예. 핀 김에 저자 양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성란 1967년 익산에서 나고 서울 사당동에서 자랐다.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고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 창작 강의를 하고 있다. 소설집으로 방에 관한 기억, 파프리카, 장편소설로는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 특별한 손님, 7번째 20살, 풍년식당 레시피 등이 있다. 네, 풍년식당은 제가 소개를 한번 할까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떴을 때 하고 딱 집었던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 최근에 한 거는 이제 그 꽃그림자 놀이.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국백 평론가가 나오셔서 했었는데 그건 제가 잘 집은 것 같아요. 요런 거, 요쯤에 요런 거.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 이제 민화나 선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나가는 뭐 애정도 있고 판타지도 있는 네. 많이 많이 우울하지 않은 뭐 그런 책일 수 있는데 독자분들한테는 글쎄요, 저는 자꾸 이러면 저도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닌가. 그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근데 이 소설집에 실린 10편의 소설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물들이 연령층이 좀 많고 좀 높고요. 예. 그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에는 70대 그 남성이 나오고요. 예. 당신의 몸에는 60대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6인실에도 역시 50대 후반의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톱밥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40대, 남성. 예. 아주 젊은 여성이 나오는 것은 올빼미 눈을 가진 이 소설에는 20대 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설이 연령층이 높은데 공통적인 주제를 사실 10편의 소설을 공통적인 주제를 뽑아라라는 건 좀 무리가 무리죠? 있죠. 예, 예. 굉장히 무리가 예.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한 편 한 편 썼던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 파프리카 소설집이 나온 이후에 쭉 쓴 소설이니까. 2009년 이후부터.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 차이가 있고, 그 막이라는 소설은 그 몽골 여인과 인도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정확한 그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몽골에서 사막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 낙타한테 약간 홀렸던 기억이 있어요. 낙타한테 반해서. 그래서 그 뒤에 그 생각을 낙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욕탕에서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그 몽골 여인이 목욕탕에서 일을 하는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둘 다 주인공인데, 그 한국에서의 그 노동의 힘든 상황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몽골 여인은 자기 두고 온 사실 그 애인도 한국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그 애인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그 여인을 또 사랑하는 또 인도에서 온 그 청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써놓고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인물이지만 그 인물들이 이 한 공간에서 한국에 있는 한 목욕탕이라는 공간 속에서 각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써놓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낙타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낙타는 나오지를 않고 그 몽골 사막을 그리긴 하지만 낙타의 이미지는 거의 없었다는 낙타에 반하셨는 것도 그런데 이 소설 속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낙타 때문에 쓰긴 했지만 낙타한테 좀 미안한 소설 그 정도예요. 막 반한 감정, 어떤 사랑의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 감정 위에 이렇게 또 다른 대상들을 올려놓으신 거니까 안 미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낙타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낙타를 보고도 또 소설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이 소설을 주제 이런 거 말고 이 소설의 각각의 작품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톱밥이라는 단편은 제가 그 마라도에 한 달 동안 있었던 게 한 2000년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절에서 머물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저의 집필실이 문을 열면 바로 바다잖아요. 그 파도가 치는데 밤에 그 파도가 절 마당까지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창문을 넘어서 파도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면서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 톱밥이라는 소설을 쓰진 않았고 다른 소설을 썼죠, 그때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파도 때문에 그 작품을 그게 남으니까 또. 그 파도 때문에 그 공간들을 기억하면서 썼던 작품이 톱밥이었고요. 그때 그 마라도에서 톳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톳을 따서 생톳도 먹고 말린 톳도 먹고 그래서 그 톳을 자꾸 먹고 이렇게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톱밥이라는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그 공간을 톱밥을 보면은 그 마러드라는 공간이 떠오르고요. 또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는 사실 70대 노인의 이야기인데 그 노인은 그 요양병원에서 그 머물고 있는데 그 노인의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신문 기사였어요. 그 모 신문에 아주 짧은 기사로 디그니타스로 가서 죽은 부부의 기사가 떴어요. 실제로요? 예, 근데 이게 그 어느 나라 사람의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 음악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부인이 암에 걸려서 그 부인과 함께 그 디그니타스로 가서 죽으려고 한다라는 그 기사를 읽고 그 기사를 제가 오려놓고 노트에다가 글을 쓸 때마다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디그니타스라는 공간을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그 공간을 제가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상상에 의해서 그 공간을 생각을 했고, 지금 제 인물인 70대 그 치매에 걸린 그 노인이 디그니타스로 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우선 저는 제 작품집 중에서 제 소설 중에서 제일 재미있다라고 꼽을 수 있는 작품이 디그니타스.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제일 재미있다라는 건 재미있어요.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 그러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치매 노인, 요양병원, 죽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소설은 제가 교정 보면서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던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독자가 읽고 웃음이 안 나오면 우리 서산한 소설가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소설을 쓰면서 특히 이제 단편 소설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거운 이야기일수록 너무나 진지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럼 그렇죠. 독자가 지레 겁을 먹고 그 소설을 질려서 더 이상 안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소설적인 재미를 주면서 메시지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 소설을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가 예. 의도와 맞게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저는. 네, 지금 맨 앞에 실려 있는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입니다. 이제 10편이 실려 있는데 이제 디그니타스로 가는 열차 그리고 504호, 604호, 막 6인실, 오송, 톳밥이 아니고요. 톳밥입니다. 당신의 몸하고 감각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요. 부겐빌리아 날리는 오후 있고 침대 없는 여자 그리고 올빼미 눈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건 참 그 도식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단 읽으면 서성란이란 작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이렇고 사람을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본 이야기들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설집에선 다른 각도로 다른 대상을 보실 테니까 항상 한 각도, 한 위치에서만 본다면 책 한 권 내면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다, 주제가 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단 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단편소설집이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꼭 앞에서부터 안 봐도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아무데나. 제목을 쫙 봐서 마음에 드는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책도 느낌 좋습니다. 표지도 굉장히 예뻐요. 많이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백 속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246쪽입니다. 제가 여기야 워낙 또 깔때기 방송이니까 모셔놓고 칭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쪽을 읽어본 바로는 뭐라 그럴까요? 작가의 시선, 대상을 바라보는 깊이,
이런 것들을 좀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소설 쓰는 입장은 아니니까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읽는 사람으로서의 느낌. 또 특히나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쓰는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 문장에 몰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가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읽으면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침대 없는 방에 그 방이 이렇게 있고 휠체어를 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장면이 나오면 저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만 치서 작가가 제 뒤통수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나를 포함해서 작가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작가의 시선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그런 각각 다른 무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무대에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까지 등장인물이 돼도 되잖아요. 나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보면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저만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뭐 그네들에도 괜찮죠. 네.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네. 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등장인물은 독자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씩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작품을 읽어내는 독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예. 많이 달라질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들도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오고 할 건데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서 5월 8일 초판이 나왔어요. 1판 1쇄. 뭐 일단 한 10쇄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가실 것 같고요. 그죠? 10쇄 지나서 이제 뭐 재판을 한번 또 찍으시든지 아니면 10쇄 되면 한번 다시 나오실래요? 한 번 더 나오셔서 10쇄 기념 그래서 뭐 낭송회 같은 거 뭐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엊그저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사진도 봤어요. 아. 세실리아 시인하고 제가 예. 일산 살잖아요. 예. 그전에는 좀 가끔 봤는데 제주도 간 이후로는 지난번에 시집 나왔을 때 한번 보고 못 봤어요. 예. 뭐 밥이라도 먹자 뭐 하자 뭐 말만 그러고 뭐 페이스북에서 그냥 댓글 달고 뭐 안부 정도 잘 안 되네요. 그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어디 무슨 전시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떻게 우연히 만날 때도 있고 요즘은 제가 문제겠지만 잘 안 돼요. 올라오면 같이 밥을 한번 먹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고 재미있으시면은 우리 서선한 소설가한테 메일을 한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궁금해요. 우리 차 한잔 하십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분만 아니라면. 아니면 10명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작가와 어떤 시간을 갖는 건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몇 명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읽고 우리 작가 초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많으면 이제 번잡스러워지는데 네. 너댓 명 정도 뭐 카페에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차 한잔 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식사를 해도 되니까 브런치 타임을 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그런 모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시면 나가실 거죠. 네, 네. 약속하셨습니다. 자, 서선아 소설가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친구분들 몇몇이 친한 친구분들이 모여서 읽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봤다. 나는 이렇게 봤다. 각자 이제 생각들도 얘기를 하시고 작가한테 연락해서 같이 차 한잔 해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물론 거기에 시커먼 아저씨들 5명이 앉아있으면 좀 불안하죠. 이제, 그거는 안 가셔도 돼가. 근데 보통은 여성분들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보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대 없는 여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제 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좀 보겠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책 아니면 제가 연락 안 합니다.
아무튼 거듭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이렇게 찝어서 좀 작가로서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책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제라는 게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구분합니다만 현실에서의 시제라는 것은 기억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뀌곤 합니다. 내가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영원히 현재 시제로 진행 중이고 또 하찮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방금 전에 일어났는데도 오래전의 일처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완료라는 게 있을까요? 기억이라는 공장 안에서 끝없이 변형되고 반복되는 장면들을 완료라고 도장 찍을 수 있을까요? 문장 안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아울러서 시제란 타인에게 적용 가능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자이건 타이건 간에 자신의 사건의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끝난 일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말입니다. 서성란 소설집 작품 중 하나인 침대 없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제의 오류와 필연을 만났습니다. 작가가 문장을 이어나가는 대로 이 앞에 문장은 모니터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은 극중의 주인공의 참혹은 진행형입니다. 독자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건의 시제를 과거로 보내는 것 같아도 생생하게 이어지는 장면들 때문에 소설이 끝날 때까지 진행형의 소용돌이 속에 감금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주인공이고 기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또 고통받곤 합니다. 타인이라는 말하자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란 무엇일까요? 절대값은 없는 통증이겠습니다. 본인의 감정과 지속시간에 따라 다를 겁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고통받는 어느 여인에게서 비롯된 감정의 지진이 저는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여진도 지속되겠죠. 서성난 소설집 침대 없는 여자를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듣기를 통해 과거라는 시제를 초월해버린 방송 전용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